예,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자본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또 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제 아마 일단 급해서 저희 법률원에서 좀 의견을 나눠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각 산별 조직들하고 같이 좀 더 종합적인 이런 노동조합의 대응, 뭐 인단 대응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고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제 사측은 현재 노동자 수, 인력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연장 근로시간은 단축을 법에 맞춰서 이렇게 줄이고, 대신 총 생산량은 뭐 사람을 더 쥐어짜든지 해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는, 이걸 목표로 아마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차근무 확대, 노동시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 노동법에 들어와 있는 제도들을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든지, 또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일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하는 인원을 시차근무 비슷하게 이렇게 축소한다든지, 시간당에 같은 시간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서 또 연장근로를 실제 했는데 연장근로를 안 한 것처럼 한다든지, 그 다음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차 마시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통제해서 일에 집중하도록 집중근무제라, 말은 좋겠어요. 집중근무제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노동강도 강화가 있으면 안 되겠고, 연장근로 시간은 당연히 단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이제 나아지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여가를 갖는. 근데 일하는 시간을 줄였더니 인간이 확 줄어버렸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똑같이 생산을 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 거고, 시설을 더 확충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력 충원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임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어떤 소정 근로 시간만 일을 해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어떤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 수준 인상으로 임금 총액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고 보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빠져있던, 실제 우리가 사실 일을 한 시간이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먹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같은 경우도 연속해서 사용. 연차휴가도 찌끔찌끔 하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사용해도 내 자리가, 내 빈 공간이 없게끔 충분한 인력 충원을 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용권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가 인력 충원 요구 노동강도 강화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측이 나올 것은 당연히 교대제 사업장을 교대제를 아마 개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3조 3교대, 심지어 격일제 이런 현재 교대제의 근무 시간 자체가
그 52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52시간 내로 안 되는 그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중간에 누가 하루 뭐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되는 교제제를 이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럼 저쪽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은 더 휴가 안 하고 시간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뭐 시차제 근무 같은. 그래서 밑에 그 신세계 주 35시간 도입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 35시간을 바뀌면 오전조와 오후조가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근무하는 시간이 더 느리는 거죠.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들별로 따로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1.7명이 일해야 되는 시간을 한 명 보고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5명이 일하는 시간은 그나마 두 명이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차근무제를 도입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노동자 1인당 근무 시간은 저기 법에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투입, 사내학생이나 단시간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투입해서 비는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휴가 갔다. 휴가 갈 걸 대비한 인력충 이런 걸 하지 않고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고 하청이나 그걸 위한 단시간 기간제 파견 이런 것들은 이제 풀을 두고 필요할 때만 투입하는 그것도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 대책으로 풀을 이제 둔다든지 아니면은 리베로 쉽게 해서 정년을 이제 한 5년 정도 남겨두신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부서의 모든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투입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리베로처럼 그 자리에 누가 휴가 가면 그 사람 거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인원을 이렇게 많이 충원하지 않고 생기는 공휴일도 지금 6억일이 됐고 이렇게 다 이제 근로 시간도 줄어들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리베럴 인력 운영을 이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대응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벌써 막 이런 그 로펌에서 하고 있는 교육 같은 걸 보니까 시간대별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필요 인력수를 산정을 해라. 그래서 출퇴근 시간하고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서 추가 필요 인력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뭐예요? 노동자마다 출퇴근 시간 다 달리 해가지고 시차제 근무를 해서 1인당 시간은 줄어들지만은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도 조별 부족 인원만큼만 추가 채용해서 소정 근로 시간 내 생산량을 달성하거나 기간제나 단시간에 채용해라.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 노동자 풀을 둬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대조를 개편하려면 조를 하나 더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는 그대로 두고 사람 수만 한 명 정도 더 늘린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법 개정의 취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정말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지키자는 거다. 52시간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2003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35시간이 들어와도 늦다. 뒤에 보면 독일은 원래 금속노조가 28시간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더 줄이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공휴일과 휴일은 무조건 쉬자. 그래서 연차휴가도 일주일 연속 가라는 지침. 그 다음에 공휴일과 휴일은 무조건 사용하라라고 하는 지침. 그 다음에 주 40시간, 연장으로 12시간 아닌 주 40시간을 정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일주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휴일과 휴일을 다 사용하고
연장 근로도 확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인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70명이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산출을 해서 30명 인력 충원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를 노동조합이 미리 해서 인간투나 이런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산출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이 법 취지에 맞추면 100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70명 일하고 있으니까 30명 인력에서 충원해라. 또 좋잖아요. 청년 노동자를 채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대제를 개편할 때는 주가적 편성을 전제로 한 교대제 개편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4조 3교대인데 뭐 근로시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변경하려고 할 때 5조 3교대로 하자고 이제 물론 참 요거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100% 관철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가 있을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동자가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말은 좋아요.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서면 합의하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문제는 노동자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우리 사업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뭐 어떻게 보면 이 취지가 잘 관철만 되면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설명하는 취지는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뭐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는 이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시간별 또는 요일별로 업무가 집중되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은 오히려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제도의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이제 이것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아시다시피 2주 단위 지금 3개월 이내 단위 2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량근무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합의한 시간만큼 근무한 것을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고 업무 자체가 상당히 재량이 주어지는 그런 업무들을 여기에 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로시간을 딱 몇 시간 한다. 이걸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면 밖에서 내가 10시간 일하려면 10시간을 하더라도 서면 합의로 8시간 일한 걸로 하면은 그 8시간 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근로시간 측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는 그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어떤 노사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을 때 노조가 없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하면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장 12시간까지 연장을 12시간 더 할 수 있으니까 64시간이네, 최장. 그러니까 지금 법원 최장 52시간인데, 저렇게 이제 저걸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탄력적처럼 주 52시간 상한도 없어요. 그러면 특정 주 무한정도 가능하다. 근데 노동자가 저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제도 간주 재량 근무도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 합의한 근무 시간을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뭐 이미 이제 주율 대책, 우리 법에는 보통 일요일을 주율로 쉬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독일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이고 일요일 날 노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은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른 날 이렇게 주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활성화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연차 휴가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은 사용자가 시기를 어떻게 보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 휴가 그날 그날 쉬고 그날 연차 휴가를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좀 적은 날 이렇게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휴가를 우리가 연속 휴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휴가를 많이 사용하면 인력 충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존에 이미 노동법에 들어가 있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보면 애초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해서 상당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사용자가 교섭제를 해서 내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이 연장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해요. 이게 이제 난점이 뭔가 하면 법정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 때는 그래서 이제 4시간 줄어드니까 4시간 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법에 붙이게 이것은 법정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칙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칙을 넣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임금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노동부도 지금 밑에 보면 임금 감소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무장관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감소된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와 인력 충원해서 필요한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걸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가 하면 노동부가 이게 정착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소요된다. 이 6천억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고용보험 누가 내요? 물론 이제 사용자도 냅니다. 그래서 네가 네 돈처럼 얘기하네. 그걸 민주노총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사용자 단체하고 민주노총하고 둘이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처럼 노동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하려면은 네 돈을 내라. 네도 돈 내라. 그게 뭐예요?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용보험기금에 돈을 내야 지금 일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시간당금 인상으로 임금의 총액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측에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사측에 부담을 시키고 또 일부는 이런 고용보험기금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연착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기형적인 기동한 임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뭐 몇 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수당만 주면, 포괄임금만 주면 연장, 야간, 뭐 휴일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임금제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대원 판례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노동자한테 결과적으로 불리하면 절대 유효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가 이번에 포괄임금제 지침도 만들겠다. 같이. 그래서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침이라는 게 제가 봐서 별거 없어요.
대형 판례 그대로 옮겨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포괄 문제를 폐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우리 사업장에 고정 OT 수당 같은 걸 이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겠다. 연장으로 줄어드니까 이거 줄이겠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것을 기본급에 상응하거나 어떤 고정 어떤 다른 수당으로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측에서는 지금 이 틈에 임금체계 개편을 지금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급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 차별적 직무급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직무급제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직무급제는 사실 뭐 직무급제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러니까 낮은 저임금을 추구하는 직무급제, 그 다음에 차별을 추구하는 직무급제. 굳이 달리할 필요가 없는데 직무급제란 미명하에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직무급제.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직무에다 성과를 추가해서 성과의 개념을 이제 추가해서 하는 성과 형태의 직무급제. 이런 걸 사실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컴퓨터로 잠깐 아침에 트럼프가 큰 거 한다 그래갖고 출근할 때 보니까 있어요. 9시에 기자회견한대. 9시 출근해갖고 무슨 일인가 하고 잠깐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장도 그럼 보지 마야지. 자기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좀 사적 대응 방안이에요. 재밌어요. 사무실 셧다운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특별히 승인을 받도록 하자. 법률원도 우리 동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저걸 도입하자. 말은 취지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삼성에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할 때 4시 일찍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거기 카드 딱 찍고 나가고 후문에 뒤로 돌아가면 뒤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휴게 시간에 조정 및 근무 시간 중 무단 인석 금지. 이게 그죠? 커피가 흡연, 음료 섭취, 화장실 사용 등 사유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없는 무단 인석을 금지하고, 무단 인석하면 무단 인석했다고 경고장 날리고 심할수 받고 징계하고, 또 아마 이런 현장 통제 강화는 반드시 같이 들어오는 게 노조 탄압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파업하거나 막 하면 이런 것들 같이 오잖아요. 무단 인석 하고 인석했다고 징계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링까지 하거든요. 컴퓨터로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고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응하겠다는 그 기사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모니터링 하겠다. 근데 모니터링 하면 뭐가 되죠? 도청이에요, 도청. 근데 문제는 도청이 안 되는 게 동의해주면 도청이 안 돼요. 그래서 보기 때 보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요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3시간 안에 한 사람은 평가를 좋게 해주고 3시간 안에 못하는 사람은 평가를 낮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 제도와 연동해서 이런 현장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장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자본의 공격이 예상이 되고 현장의 노동조합들은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좋다 알았다. 출퇴근 시간 음수 투쟁을 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떤 그런 사업장은
딱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정문으로 탁 들어가는 이런 거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좋아, 법대로 하려고? 알았어, 우리도 법대로 할게. 그러면서 작업장에 각종 거 지켜야 될 어떤 준수사항들, 법이나 산학법 이런 준수사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겠다. 그래서 철도 같으면 예전에 파업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안전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안전운행투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KTX나 기차 타시면, 거기, 대전역 도착하면 그 승무원분들이 내리시잖아요. 내리시고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이렇게 타시는데, 그 시간이 있죠? 몇 분인가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승차역에 30초인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승객이 다 타면 다 보고 출발하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도 그냥 30초.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기준 준수 투쟁을 하겠다. 산업법 기준 위반, 그래? 적발해갖고 바로 우리는 신고하겠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서 어떤 우리 법률안에 있는 동지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제가 밑에다 넣었습니다. 한 푼을 아끼겠다? 알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눈 감았던 10푼을 돌려받겠다. 이렇게 투쟁을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시기가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지만 현장에서 단역으로 먼저 이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에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법대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문제는 이 단계적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1, 2년 뒤에는 또 시행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외주화를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인력 충원하기 싫으니까 물량을 밖으로 외주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산해하청 라인을 재배치를 해서 그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산해하청을 재배치하면 산해하청 업체들은 대부분이 300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니까 쟤네들이 해석하는 법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회사니까요. 적용 시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예 비정규직 공장을 보여줘요. 공장은 우리 공장인데 비전 하청업체로만 쫙 해서 49인짜리 하청업체 10개를 쫙 하네요. 그럼 이게 몇 년부터 언제부터 적용돼요? 2021년? 언제부터죠? 맞지? 이제 뒤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죠. 아니면 지금 이미 비정규직 공장인데 업체가 숫자가 70명이다. 이거 이제 줄이는 거죠. 35명짜리 2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시도들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칙 시행 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체 협약으로 적각 시행, 즉시 시행을 요구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위란 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비정규직 공장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파행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인 이하 사업장 민법 전면 적용 이것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이제 과제입니다. 현재도 해고 제한 조항, 연차 휴가 이게 다 적용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이. 그래서 노동시간 관련해서 휴게 시간하고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 주라는 조항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라고 있어요. 63조에. 그 세 개만 적용이 돼요. 대부분의 노동시간 제한이 지금 법정 노동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또 이번에 개정된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 이런 게 다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 어떻게 지금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쪼개기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실제로 있어요. 이게. 노동시간 노동법 적용 안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10명이 일하는데
8명이 일하는데, 예를 들면, 4명, 4명으로 해가지고, A라는 회사는 남편이 사업주, B라는 회사는 부인이 사업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은 사실상 같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합주일이나 우리 농상담, 민노총 농상담으로도 이런 류의 상담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업종 관련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특례업종이니까 우리 사업장은 지하철이다. 특례업종. 우리 사업장은 철도다. 특례업종인데 우리 사업병원 병원이다. 특례업종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제 적용되는구나. 근데 이제 법에는 특례업종 조항을 적용받기로 그러니까 근로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하고 휴게시간 조항을 우리는 특례를 받아서 적용을 받지 말자라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이 11시간 휴식제가 적용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11시간 휴식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제에 따른 근무시간 편성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례업종 제외된 업종들이 있겠죠. 우리 사업장 중에. 우리 사업장 이번에 특례업종에 제외됐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특례업종을 해갖고 뭘 해왔다. 그럼 이제 완전히 근무 편성이 바뀔 거예요. 52시간, 40시간, 최장 52시간 이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 형태 변경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5개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 이건 이제 민주노총이 해야 될 과제고, 이 법 개정안 부대 의견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5개도 폐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례업종은 직무가 아니고 업입니다. 주의할 게 뭔가 하면 필수 유지 업무는 업무죠. 근데 특례업종은 직무 업무가 아니고 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다. 지하철 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한 노동자면 다 특례 업종에 그런 지하철이니까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하고 누군가는 대단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이니까 병원에서 간호사, 방사선생만 해당이 되고 뭐 원무과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11시간 휴식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개편. 만약 우리가 11시간 휴식제가 우리 사업장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근무시간 개편 사전 준비, 추가 필요 이력 충원, 이런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11시간 휴식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법 개정된 거 딱 보고 이렇게 느낌 중에 하나 온 게 뭔가 하면 35시간하고 11시간 들어갔네. 눈에 띄는 게 딱 보니까. 연소자에게 35시간 들어갔지만은 35시간이 법정시간 35시간 들어갔네. 사실 이게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 11시간이 들어갔네. 근데 11시간도 원래는 지난 대선 공약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심지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걸 막 갖고 나왔어요. 11시간 휴식제를. 근데 전체 노동자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특례 얘기 들어왔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그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자의 어떤 위법, 탈법 행위를 철저히 노동조합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겠고, 기존 우리 단협에, 우리 취업규칙에 중복 가산 조항이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효하고 적용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과반수 노조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사용자가 그걸 잘 모르고 법 개정 됐으니까 이게 이제 할 일이 없어. 이거 이번에 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탈법적 연장 근로지시. 연장 근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력 충원도 안 하고.
그런데 연장 근로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탈법을 하겠죠. 그래서 연장 근로를 한 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 뉴스에 나오고 일본의 어떤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을 했는데 1심에서 이제 과로사 인정이 됐다. 이런 이제 인정이 됐다는 하여튼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과로를 했는지를 입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니까 구글 그 위치 있잖아요. 자기 그 어디에 가면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 그거를 사실조회를 통해서 구글 본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몇 시에 이제 그날 어떤 날 몇 시에 그 회사 근처에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근로시간 이렇게 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앱들 스마트폰 프로 이런 것들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바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인 또 근로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독일 금속노조는 주 워라벨인 거예요. 워라벨 일과 생활, 일과 가상 양립 50대 50 28시간 근무 워라벨을 쟁취한 독일 금속노조. 저기 28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40시간 그것도 재확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30시간 법정 근로 시간 이걸 빨리 논의에 들어간다 가야 된다. 민주노총은. 그리고 산별 노조가 또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보면 협약 노동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죠. 법정 근로 시간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 40시간이면 5년 안에 30시간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1년에 2시간이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산별 노조가 그런 어떤 산별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산별 노조 산별 교섭 안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그러니까 이건 뭐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그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2003년인가요? 전환됐던 게. 그래서 산별노조로 지금 거의 상당수가 노조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별노조가 생기기 이전에도 민주노총에서 주 40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시기 집중 총파업을 했었고 그때 우리 단위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이 단일한 요구안을 인단 요구안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주 40시간으로 하는 교섭 요구안을 넣어가지고 법 개정되기 이전에 요구안을 넣어서 요구하고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별 교섭을 통해서 못하더라도 여전히 교섭은 사업장 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번 그 동일한 그런 교섭안을 모든 사업장에서 같이 넣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해당 산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걸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민주노총이나 또 우리 금속노조 같은 산별 노조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결국은 우리 노동조합이 선제적인 어떤 준비와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총연맹은 또 총연맹의 역할, 또 산별노조는 산별조직은 산별조직으로서의 역할, 또 우리 오늘 오신 현장에서 우리 단위 노동조합, 사업장에서는 또 역할, 또 법률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런 대응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이렇게 법률원이 산별에만도 저렇게 있고 또 지역에도 저희들이 뭐 자료에도 저희 연락처를 친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원 전체 67명 이걸 하고 있고 거기에 변호사가 32명, 노무사가 16명. 제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한 최대 노동 목표입니다. 이런 농담을 하고요. 김현장보다 더 크다.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대응하고 싸울 테니까
좀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연락을 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주시면 좋은데 혹시 이제 우리 사업장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따로 연락을 좀 3개월마다 우리 법률은 연락처를 또 하니까 따로 해서 아마 만나셔갖고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문. 네. 일단 저희 사업자 아무래도 큰 사업장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가방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방 근로자의 대표에 대한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의 사업자가 그런 합의 없이 합의 없이 승인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정보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안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업을 시간의 연장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장치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약차 하시면서 이 토요일 휴일업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진단할 때 토요일 휴일로 하는 요구를 병원에 제기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소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로자 대표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근로자 대표라는 말만 있고 근로자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하고만 돼 있고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의 근로자위원회 서명을 한 경우라든지 무슨 주니어 보드 이런 데서 협의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이제 유효하다고 인정을 한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하고 협의해갖고 서면 합의를 했는데 사측은 그래서 노사협의회 위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된 경우도 일부 있지만 선출 없이 지명해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어떻게 선출되는지 모르는 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로자 대표 선출 자체가 없었고 지명이 되거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형태의 근로자 대표가 만약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 합의가 없이 연장 근로 특례업종 적용이 안 되잖아요. 12시간이 넘어서 만약에 일을 시킨 게 되잖아요. 그러면 53조 1위항 위반으로 처벌받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 안 하고 한 거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합의 안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그런 서면 합의 자체가 무효니까 그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연장근로 시키거나 한 것은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건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질문 혹시 우리 법률원에서 오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네. 휴무일을 단협에서 이제 휴일로 바꾸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209에서 43으로 늘리는 것과는 조금은 별 달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243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협에서 휴무일이라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8시간을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243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걸 무급으로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209 내지는 4시간 유급인 경우는 6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급 여부와는 별도로 휴무일은 휴일로 바꾸는 요구는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로 구상하게 되면 시간이 휴일이 중요해져서 8시간 이상 이상으로 근무하게 되면 휴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휴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구조를 살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휴무일로 하지 말고 그냥 휴일로. 그러니까 왜 휴일이라는 개념은 육업휴일도 있고 무급휴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만약에 그냥 무급휴일로 해놓으면 휴일은 휴일이거든요. 대신 무급휴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244시간은 안 되는 거죠. 육업휴일이라는 건. 근데 만약에 토요일을 육업휴일로 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244시간이 되는데 8시간을 만약에 육업휴일로 했다. 근데 토요일 4시간을 보통 하니까 4시간을 육업휴일로 했다 그러면 226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그게 바뀌죠. 근데 무급이면서 휴일로 하면 휴일 가사는 문제없이 되고 그 밑에 분모, 동사임금 계산할 때 분모는 안 바뀌니까 뒤에 그냥 간단하게 한 예. 휴일을 휴일로 지정을 예. 예전에 174로 174요? 174는 최저임금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건데요. 이제 최저임금 문제 중에 하나, 지금 숨어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분모가 174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200% 계산하잖아요. 최저임금 그거 할 때. 근데 그 174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분자에는 주유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최저임금 산입하고 산입하지 않고 하는 임금에 관한 그 기준에 의하면 주유수당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모의 주유 8시간은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금 시행령에 최저임금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 소정 근로 시간만 또 시행령의 그 시간 산정, 시간 분모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요일 8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업으로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174시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시행령의 주급하고 월급의 산정시간 계산하는 그 조항에 소정 근로시간 플러스 육업으로 처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174시간은 그거 관련됩니다. 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